안녕하세요. 연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공부하는데. 그렇죠? 오늘 저 29페이지 펼치는 거예요. 29페이지 맞죠? 그 시험에서 용도 29회 시험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하나 틀리기 위해서 냈고, 보통 이 용도 구역에서는요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5개 중에 개별적으로 낼 만한 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걔가 워낙 올드한 제도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그래서 걔가 거의 나올 가치는 없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되고, 거기에 제일 먼저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오죠.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오고, 일단 한 장 넘겨보면 그 다음에 30페이지 하단에 개발 제한구역. 원래는 법조문이 개발 제한구역이 먼저인데, 문제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먼저 앞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절대 독자적으로 시험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개발 제한구역 해놓고 맨 밑에 석줄, 오른쪽에 넉줄밖에 없지요. 그걸 어떻게 시험을 냅니까? 그 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딸랑 2줄,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딸랑 6, 7줄, 그러죠? 보이잖아,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번 시험에 나왔고, 다요. 한 장 넘겨보면. 30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 30페이지 맨 위에 용도구역별 행위제한 정리 있지요? 그 법 적용하는 거는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도 앉혀놓고, 저기, 고문이라도 해가라도 외우게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건축행위 제한, 무슨 법 적용?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가와 조정구역만 국토법 제87조부터 89조까지 직접 정하고. 못 찾았어. 33페이지요. 아유, 이게 뭘 하는지도 집중도 못하고 못 찾는 사람들을 10월 달에 자격증을 손에 쥐어주게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그냥 어깨가 막 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 참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을 합격을 시킬까 하는 거. 이제 다시 3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있죠? 그거 한번 보고, 그 용도구역이 5개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묶였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법, 줄여서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이러지 말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토법령에서 직접 87조부터 규정하고 있는 거, 유일하게.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는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무슨 법 그러면 안 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짜서 규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여러분요, 요새 문제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목별로 좀 다른데, 똑같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민법, 공법이라고 법이지만 출제가 완전 달라요. 민법은 나와진 판례를 가지고 사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지문 하나하나가 가벌변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 하고 결론을 내가지고 그야말로 말귀를 이해해 푸는 거고, 공법은 그게 아니에요. 규제하는 법조문이 있는데 이 법조문을 위배하면 처벌하겠다가 공법이거든.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슬쩍 틀리게 해놓고 답 찾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기는 얘가 훨씬 단순해요. 근데 무작스럽게 암기를 해야 돼요.
민법은 암기보다는 한 번만 도를 트잖아요. 암기 안 해도 계속 그 실력이 유지가 돼요. 공법은 안 그렇다니까. 각도가 달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도 절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개가 내가 박스에 정리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편하려고 정리해놓은 건데, 시험을 낼 때는 여기 있는 조문들이 하나하나 딴 거 이렇게 막, 요새는 출제 경향이 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지문을 만들어서 5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루 다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야 지문이 탁탁탁, 그것도 올바른 골로시요, 이렇게.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4개 다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도 갈수록 그런 식으로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암기는 해놓고 있어야 돼요. 바바바박 생각나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5개를 넣어놓고 이제 제가 강론을 정리할 테니까 다시 앞으로 와요. 29페이지 와서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자, 오늘 하는 게 용도 구역 아니에요. 구역. 그렇죠? 용도 구역. 자, 종류가 일단 몇 개? 5개 용도 구역. 자, 제일 먼저 시가와 조정. 시가와 조정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유일하게 국토법령에서 직접 우리가 1장 12개 나오는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허가 대상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 제한구역. 이거 워낙에 예전에 참 중요했는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러니까 제목조차 못 외우면 안 되죠.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면 이 5개 중에 자, 1단계. 이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배우잖아요. 용도, 지역들, 지구들, 구역들 지정할 때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낼 때 띠리리 해놓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라고 뒤에 턱 집어넣어요. 근데 급한 사람들은 안 보인다니까 그게. 자,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얘네들 지정권자들이 있지요. 얘 지정권자하고 우리가 배운 지역, 지구 지정권자하고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야 돼요. 일단 5개 중에 요 개발제한구역 이놈이 있죠, 이놈. 요 놈은 꼭 암기를 해야 될 점이 보안상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놈이에요. 머릿속에 이런 거는 딱 듣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5개 중에 보안상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한다. 그래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확보도 있지만 저 국방부 요청 들어오면 뭘 지정한다고?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요 놈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해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자체적으로 지정하거나 보안상 목적으로 국방부 장관 요청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됐죠. 저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여기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아까 박스에 5개 있었잖아요. 맨 위에 거.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꼭 외우는 거예요. 이거 끝.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있죠. 요 놈은 해양 수산부 장관만 지정. 여기도 행위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 자, 여기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 여러분 양심은 알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수산하고 말아버린 거. 예. 축 얘기한 사람 30%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이게 속으로 다 알아. 그죠? 예? 아, 내가 아직도 이거 못 외우는구나. 이게 수산자원 관리법.
자, 시험에 수산업법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 안 보여버린다니까.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제목이든 뭐든 용어를 외울 부분은 정확하게 외워버려야 빨리 풀면서 확신을 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뭐더라? 하는 순간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수단점 보고요. 끝. 국토법에서는 직접 행위 제한을 규정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자, 요 보세요.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여기다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낸 적이 있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도시의 자연공원처럼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행위 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니까? 여기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은 무슨 법? 이 법 외우는 사람은 드디어 합격합니다. 등업이 돼요. 등업이. 등업돼서 동영상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래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야도 끝났다니까. 용도구역 3개는 제목 외우고 누가 지정하는지 좀 맑게, 좀 머리를 맑게 유지하세요. 지정하는지, 그다음 무슨 법 만들어 놨는지 그것만 딱 외우면 된다니까. 이것도 못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너무 있죠. 수십 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하다가 재작년도에 비로소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줄은 이따 같이 치는 거예요. 다 같이 다 함께 렛츠고 투게더. 그래서 얘는 시도지사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끔 어제도 이제 우리 이성호 선생님 세법 특강한다고 해서 갔는데 참 별 지방서 다 오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지 공법하고 세법은 무게가 달라요. 세법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암만 미친 듯이 해도 16개예요. 12개 맞아. 그런데 희한하게 학생들은 세법 똑같은 1년을 주는데 2달을 주고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12개 맞추면 신처럼 봐요. 공법 40개에서 24개 맞히게 하잖아요. 뭐 그렇지 뭐. 배를 더 맞게 해줘도. 뭐 희한하다니까. 세법에서 12개 맞으면 우와 난 너무너무 잘했어 막. 공법에 20개 맞잖아요. 뭐 그거 뭐 반밖에 못 맞췄네. 문제수는 훨 많잖아요. 그리고 양도 훨씬 많아요. 세법보다 한 5배 되는 조문수가. 그리고 야는 주로 과락이 나와요. 과락 쪽에서 어른어른해요. 과락 귀신이 돌아다니는 데가 여기요. 그래서 막 세법이 목숨 난 속으로 저 인원들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공법이 기초가 얼마 됐을까? 공법이 얼마 잘 됐을까? 공법은 열심히 좀 하면 26개 툭툭 나와버리는데 세법 저거 암만 용서도 12개, 13개거든요. 엄청나게 잘해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12개 만드쳐 한 달에 한 개도 못 맞추면 그게 그식이요? 12달 공부해서 한 달에 한 개만 맞춘다고 목표를 잡아도 그죠? 한 달 내내 특정 주제 하나만 보는 거야 계속. 그래도 못 맞으면 비정상이잖아 내가 앞만 봐도.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공법은 캐면 캘수록 고구마 나오듯이 많이 나와. 학계론도 공법 나오지 중개사법 나오지 막 이것저것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공부 잘 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제 보고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 저 사람들 공부가 엉망진창일 텐데 세법 어째 먼저 잡는 게 중개사법하고 공법이에요. 중개사법 공법을 먼저 잡아야 돼요. 중개사법. 그래서 2차는 합격하려면 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수산자원 3개는 끝.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요거는 지정권자 시도지사가 자 머릿속에 시도지사 예외로 국가계획하고 연계학과나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한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되는 걸 쉽게 말하면 조정하는데 도시지역하고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 전개되는 걸 막으려고 시가화를 뭐 하려고 유보하려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만들어서 근데 전혀 요새는 실효성이 없는 조문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싹 다 폐지도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외울 때 유보기간부터 외운다는 거예요. 짧게는 5년, 길게는 요 사이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기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15년, 25년 안 돼요. 3년도 안 되고 아무리 짧아도 5년, 길면 20년 이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유보기간 동안에 국토법 86조 등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몇 가지 외우는 거예요.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주의할 점은 허가 대상이 있다. 근데 허가 없이 막 했잖아요. 징역 3년 3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신고 대상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경미한 것은 축사 설치할 때 300 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내면 틀려버려요. 신고 자체가 없어요. 허가 대상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유보기간이 다 끝났지요. 그럼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다 풀려버려요. 저절로. 얘네들은 해제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뭐 하는 제도냐? 시가와를 유보시키려고 멈췄다가 그리고 나중에 계획적인 지구 단위 계획 짜서 계획도시 유도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시가화되는 걸 막으려고. 시가와 조정구역. 입지규제 세소구역은 나온 지 몇 년 안 된 제도인데 작년에 최초로 독자적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예상한 거예요. 지정 대상 5가지 중에 하나 틀린 것. 그래서 이놈은 거점 도시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이 5개 이 용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구사가 돼야 돼요. 이게 구사가 안 되면 알맹이들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용도구역하고 누가 지정하는지 한 판에 봐요.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해가지고 말단 시장문수는 제외 이렇게 결정권자지만 얘는 뭐 지정하지 말아요. 얘는 지구단위 계획만 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5개 구역하고 지정권자하고 개별 법들 외워놓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허가대상 2가지 외워놓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9페이지 제일 먼저 요렇게 해서 밑밥 뿌려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나오죠. 이제 지정권자하고 1원칙 시도지사 지정.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딱 하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뭐를 방지하고 시가화를 방지하고 자꾸 그런 법률 용어로 익숙하셔야 돼요.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짧게는 몇 년? 5년 길게는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를 뭐 할 필요? 유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실효.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낸다. 다음 날 동그라미 해줘야 되겠지요. 이 경우 장관, 시도지사는 관보나 공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뭐 하라고? 자, 여러분요. 하다 고시할 필요 없다 해서 답 처리한 적도 있어요. 시료된 사실을 고시하자 말자. 고시를 해야 된다. 하자 이 말이에요. 고시 말자 그러면 안 되고. 자, 시가와 유보기간은 오늘 끝났어. 오늘 풀려요? 내일 풀려요? 내일. 자, 풀린 사실을 관보나 공부에 고시한다 안 한다? 한다.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위 제한 나오죠. 자, 1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나옵니다. 무슨 사업이요? 우리 반갑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 나오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들어봤죠? 여기는 종류 몇 가지? 그렇죠? 3가지. 내 진짜 머릿속에 3가지 떠오른 사람들 진짜 만나고 싶어요, 진짜. 뭐요? 이런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종류 몇 가지? 그럼 3가지. 첫째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은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이 정비 사업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야말로 공적